저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걸려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뭐 간이나 신장 부분에 그 바이러스 걸렸을 때 이게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또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너무 기름기 있는 음식, 특히 우유를 많이 일반 사람들은 외국에서는 우유를 좀 많이 먹죠. 많이 먹게 되다 보면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신장과 간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혈액이 탁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특히 신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장의 기능을 좀 약화시킨다, 간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게 골다공증이 발병하거나 또는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이제 제일 큰 원인은 이제 그 바이러스 아니면 약물, 병원 약물이 이렇게 유도를 당뇨병 고혈압 약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인적인 의견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당뇨병 고혈압이라든지 이 양약이 원인이고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인터페론 이런 것들도 이 양약이 그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원인을 다시 한번 깊이 보고 치료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계속된 반복적인 운동 이렇게 이런 것과 먹는 것은 그냥 생밥 먹고요. 저는 이제 그 음식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그 특허를 10개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도 괜찮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연구했으니까요. 그 부분만을 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저는 그 식품만으로 다 치료를 하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은 그분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분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학 기술을 발표하는 과학적인 사람으로서 의학 또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과학적인 태도로 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허무맹랑한 민간요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반드시 치료법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생밤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생밤 많이 드시면 됩니다. 생밤 해독도 되고 근력을 도움이 줍니다. 그다음에 신장에도 좋고 생밤을 드셔야 됩니다. 생밤 하루에 한 몇 개씩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금을 좀 드셔야 됩니다. 소금을 안 먹으면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소금을 안 먹으면 온도가 일단 몸의 온도가 잘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배앓이를 한다든지 배가 쌀쌀하다든지 그런 몸 전체에 쇠약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외부 질병에 대한 면역 계통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드셔야 됩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저는 바이러스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를 산과 염 두 가지 방향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입자가 작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세포막 이런 세포벽을 녹여가지고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터트리가 약화시켜서 면역세포가 쉽게 이기도록 그런 우리는 식품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단련이 돼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 입자 크기가 그렇죠. 작으니까 세포벽도 얇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성공적으로 그것을 성공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토마토 케찹 인체 안에 절반, 그다음에 깔라만시 콸콸, 펩시콜라 콸콸, 그다음에 매실청 콸콸, 매실청도 어느 정도 많이 넣고 생강청 시중에 파는 겁니다. 다 그래서 넣고 그다음에 초고추장을 넣어서 초고추장을 초고추장은 그렇죠. 일반적인 사과식초를 넣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마늘 가른 거 잔뜩 넣고 유자청 넣고 사과식초 넣고 이렇게 꿀 넣으셔도 되고요. 진간장 좀 넣고 몇 스푼을 넣어가지고 섞어서 만듭니다. 이게 산으로 이렇게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그렇죠 어느 정도로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것 같고요. 호흡기 질환 부분들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따 다른 부분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픈데든지 막 다른 부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효과가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저는 이것을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관련 특허가 식품과 약초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10건 관련 특허를 냈습니다만 특허를 주지는 않더라고. 치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죠 콜라 펩시콜라하고 오란시 같은 거 탄산수는 뭐 다른 것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넉넉히 넣어가지고 뭐 이런 한 컵에 이런 컵에 넉넉히 넣어가지고 드세요. 한 5번에 걸쳐서 드십시오. 끝나고 좀 이따 또 먹고 좀 이따. 왜 그러냐 원리는 우리가 한 컵을 물을 액상으로 되는 것을 마시면은 소주 한 컵 분량이 그렇죠 소장을 흡수돼 갖고 혈액에 곧바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혈액에 곧바로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한 20초 정도 이 정도면 반영이 되는 걸 알고 되어 있습니다. 전신을 도는 데는 한 30초, 35초 정도 걸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먹으면 5번에 걸쳐서 살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드라이기를 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막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피부병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텀을 두고 했다가 좀 쉬었다가 또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 하루에 몇 번씩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게 인체는 인체 면역세포에 적용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안 되고 한 컵을 가지고 5번에 걸쳐 먹음으로써 살균을 5회에 걸쳐서 한다는 거죠. 6번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흡수를 하면 계속된 살균이 이루어지므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저는 효과를 받고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감기 기운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죠. 왜 바이러스 종류들하고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바이러스 이제 성공했어요. 염으로도 바이러스와 세균의 세포막을 녹여서 삼투압 현상으로 소멸시키는 이 실험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보고 엉터리라고 그러시면 그분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과학적인 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인데 의학도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산과 염은 세포막을 녹인다. 병원에 있는 알칼리약, 염이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알칼리약도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위장 점막 같은 것을 손상을 줍니다. 세포막을 점막을 녹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엉터리가 아니고 그분이 무식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같은 거, 세균 같은 거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세균 배양하고 바이러스 배양하고 일일이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약초로 그렇게 치료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통 분모 세균과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 특히 생명을 다루는 세균과 바이러스 부분에 목숨을 위협하거나 인체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이것들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식품산 그 다음에 식품 염으로 녹이는 이 방법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생의 노벨상인데 드라이기로 피부병을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피부병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세균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이렇게 흔들흔들 좌우로 해가지고 열을 축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피부병이라는 축적의 그 부분에 그런 것이 다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여드름, 뾰루지, 종기뿐만 아니라 각종 알 수도 없는 피부병들을 다 치료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는 열에 취약하다는 공통 분모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복 수술 하실 때도 안에를 전기 인도로 꽤 큰 덩어리는 지지고 나머지는 밑에는 피하층을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딱 대고 있으세요. 열만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열만 전달해서 넓은 부위를 열만을 전달해서 소멸시켰습니다. 회복 수술에서 암 수술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체를 열어갖고 할 때 그 다음에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고요. 다양하게 저는 뭐 의료법을 위반해서 누구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저 혼자만을 치료했다는 말씀.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지적재산권 이렇게 도둑질해서 상업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골다공증이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돼 있다 또는 양약 이게 지금 뭐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인터페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당뇨병 고혈압약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증된 것은 일단 스테로이드하고 인터페론이라도 이런 몇 가지 약들인데 저는 당뇨병 고혈압약도 계속 먹으면 신장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독성이 이제 계속 쌓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골다공증을 일으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탈북 여성과 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 보통 여성들에 비해서 비형 간염과 골다공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 발표입니다. 언론의 발표. 자궁 경부암이 원인이 되는 인두종 바이러스 유병률 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건강경진 결과를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219명을 분석했고 뭐 여러 가지 당. 네. 우리나라 여성의 양성률이 3.7%면 탈북 여성이 11.8%, 결혼 이주 여성이 6.7%. 이렇게 그래서 그 골다공증을 보이는 탈북 여성 비율이 6.3%. 이게 영양분 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궁 경부암 원인이 되는 인두종 바이러스 유병률이 일반 여성의 10에서 15%, 탈북 여성은 약 29.1%, 약 30% 가까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부러지면 그래서 생명도 위험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빨리 눈치를 채고 뭐 노인들이 앞으로 구부러진다 그러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죠. 몸에 힘 말이고 앞으로 구부러진다 그러면 힘이 없고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폐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대한에이즈학회에서 자료인데 에이즈에 감염된 폐경 여성들의 골밀도가 낮고 골 회전율이 높아서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거죠.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에서 임상 내분비 대사학 저널에서 밝힌 이런 바이러스 양성 폐경 여성과 이렇게 되게 음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에이즈 감염 여성들이 훨씬 더 골다공증이 발병할 위험이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폐경 여성의 경우에도 에스트로겐이 이제 안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이러니까 이게 이것도 역시 혈액 속에 이제 끈끈한 것이 많아지고 혈액이 동맥경화라든지 그렇게 이렇게 혈액의 상태하고 뼈가 관련된 피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죠. 뼈도 깨끗하게 되는데 아마 산소 부족과 혈액이 이제 끈끈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잘 안 되면 동맥경화가 잘 생긴단 말이에요.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갖다 운동이나 적극적 대처를 안 하는 사람은 동맥경화가 생기고 신장과 간이 혈관이 막히거나 그 결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여기서도 연구팀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바이러스 약물이 이게 신장과 간 독성이라든지 골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에 대해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당뇨병 고혈압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피가 깨끗하지 못하고 흥건하다 보니까 약물까지 포함해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엔 뭐 심한 환자가 되면 혈액투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할 때 신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유발된다라고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때 제가 그렇죠. 구글 자료하고 구글에서 나온 병원 자료를 기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게서 당뇨병이나 골다공증, 당뇨병과 골다공증, 신장과 아마 감염이 되니까 그렇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장과 간, 다른 여러 가지 장기들에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골다공증은 신장과 간이 바이러스 감염됐거나 약물에 의해서 독이 축적돼 가지고 하거나 골수에 영향을 바이러스나 아니면 약물이 주었을 때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스테로이드, 인터페론 이런 종류의 알려진 약물들 기타 모든 약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약을 계속 장기적인 복용을 하거나 하다 보면 또 다른 약도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장과 간의 독성이 생기고 혈액도 끈끈하고 산소 공급도 잘하는데 혈관도 막히고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 그래서 치료는 일단 해독 그렇죠. 간에 이렇게 독성이래 신장을 먼저 바이러스 치료를 제 방법은 그냥 엉터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염을 따라서 저는 그래서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 되는데 과학기술을 발표하는 사람도 의학기술도 엉터리가 아닌데 이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상대를 못하게 콜라는요 결석도 녹입니다. 그래서 이빨도 녹여요. 이게 콜라는 이빨 녹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영양 없나? 그렇죠. 영향이 있습니다. 거기다 소금까지 같이 넣어주면은 그게 그렇죠. 녹아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엉터리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치료한 결과 저는 효과가 있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콜라하고 오란씨 같은 건 이렇게 탄산수에다가 소금을 좀 넉넉히 타서 이게 5번에 걸쳐서 먹었는데 잘만 치료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엉터리라고 그러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의학적인 연구 결과로 산하고 염이 세포벽을 녹인다는 아이디어 착안해서 그렇죠. 식품 중에서 안전한 산과 또는 이런 안전한 콜라하고 염을 탄산수와 결합해서 엉뚱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별 방법을 다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체에 해도 없고 바이러스가 딱 소멸이 되더라고요. 코에도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났는데 이게 간질간질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감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실험을 해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식품과 약초 관련해서 치료법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10개를 냈다라는 특허를 추가출원 10개를 이렇게 관련된 연구가 축적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엉터리가 아니고 과학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산과 염은 세포막을 녹인다. 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할 거예요. 바이러스나 세균의 종류가 워낙에 많아서 공통 분모를 찾아서 열에 약하다, 염에 약하다. 그래서 세포벽을 녹이면 삼투압 현상으로 충분히 소멸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서 당뇨병과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이것을 보면 골다공증은 신장과 간에 바이러스나 약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약물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병원의 약물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이 축적되었을 때 그 현상이 일어난다.
그냥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먹는 식품으로는 그렇죠. 칼슘제를 대신해서 인위적인 칼슘 먹는 것보다 세멸치 드시라고 세멸치 드시고 여기 뭐 골드키를 하루에 한두 개씩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바이러스 약물이 이게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사람마다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인체는 뭐 몸 안에 약 100조개에서 1000조개 정도의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냥 별로 건강에 나쁘지도 않고요. 코카콜라, 펩시콜라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소금하고 저는 그렇게 복용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염으로 이렇게 살균하는 실험이 성공했고요.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좀 넉넉히 넣으시면 됩니다. 한 5번 정도 먹으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속쓰리면 물 드세요. 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왕창 먹지는 마시죠. 소금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균하면 살균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생밤 드세요. 생밤. 생밤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골 밀도를 좀 높여주고 운동 그렇게 하시면 운동도 이게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으니까 양약을 좀 끊으라고 저 말씀드렸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그래서 양배추 드시라고 생밤하고 양배추 드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생밤, 양배추 이런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씩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만 안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뭐 즙을 짰다든지 가루로 먹지 말고 그냥 생으로 드세요. 네. 그다음 달걀, 달걀 하나씩 드시고 달걀을 프라이해서 드셔도 상관없어요. 우유는 좀 자제를 하십시오. 우유는 좀 건강에 좋아지면 모를까 우유는 좀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유는 한 잔 정도만 한 잔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라리 치즈를 조금 드시든가 체다 치즈 한 장 정도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이 제일 나아요. 운동이 제일 낫습니다. 운동이 제일 낫고 약을 끊으라고 그 다음에 소금을 꼭 드셔야 돼요. 소금과 발열 관련이 있습니다. 몸의 온도를 높이고 면역체 돌아가고 정상으로 몸 돌아 꼭 소금이 복용이 필요합니다. 제 방법으로 복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몸이 좀 너무 뻣뻣해져 있다. 몸이 좀 그렇죠. 너무 근육이 이렇게 소금을 좀 많이 먹게 되면 소금을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 한 컵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한두 번 정도만 먹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콜라 몸에 그거고 몸에 기침 감기 걸렸을 때 그때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몸이 좀 너무 단단해졌다 그러면 대파 물 끓여서 좀 드시고 아니면은 레몬을 좀 드시면 몸이 이제 이완이 됩니다. 몸이 이렇게 귀를 잡아당긴다든지 몸을 이렇게 털어준다든지 곤두선수들 이렇게 털어주는 것처럼 이완시키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꾹 눌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골다공증의 내과 클리닉인데
피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물을 자주 마셔서 혈액을 끈끈한 것을 좀 해줘야 됩니다. 물을 마실 때 소금 조금 드시면 됩니다. 한 뭐 소금을 한 뭐 2알 정도만 드시면 될 것 같은데 2~3알 정도 천일염으로. 저는 뭐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콜라하고 오렌지하고 이렇게 섞어서 탄산수하고 섞어가지고 콜라는 뼈도 녹입니다. 뼈가 아니라 뼈란다. 이빨도 녹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주만 안 드시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혈액을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면 바이러스 원인인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뭐 꼭 안 드셔도 됩니다. 안 드셔도 돼요. 그냥 소금만 조금 드시면 소금 드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바이러스를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물은 좀 끊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만성 B형 환자나 에이즈 환자에게서도 이 골다공증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이러스로 인해서 간과 신장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골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거나 혈액이 탁해서 혈관이 막혀서 어쨌든 간에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1차적으로 그냥 그런 방법,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방법으로 첫째 바이러스를 소멸시킨다, 운동을 한다, 물을 마셔서 혈액을 희석시켜줘서 끈끈함,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 잘 되게 혈관에 막힌 것을 뚫어준다, 신장과 간 개인적인 치료 방법으로 그 다음에 해독을 높여준다. 몸에 저 같은 경우는 녹두, 콩, 검은 콩, 그 다음에 생밤을 끓여서 만든 물을 좀 복용하시거나 가루를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다 식품과 약초 관련해서 특허를 10개 내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하나죠. 그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다음에
칼슘 그냥 세물치 드시면 됩니다. 세물치하고 그다음에 골드퀴 몇 개, 두 개 정도 이렇게 하고 많이 걷고 밥 먹고 무조건 걷고 혈액이 끈끈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밥 먹고 무조건 벌 걷고 생밥이나 양배추 같은 거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아몬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소금을 조금씩 복용하셔도 됩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면. 어쨌든 골다공증과 골절의 경우 만성 비염 환자의 유병률이 비만성 비형 간염 환자 대비해서 높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통한 비형 간염 관리를 함께 다른 동반 질환 치료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병원 자료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인데 뭐 길리어드 이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유럽 간학회에서 이게 발표된 자료라고 합니다. 보면은 만성 비형 간염 환자 수가 미국 의료보험 가입자 중에 3분의 1을 굉장히 많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렇게 비형 간염 환자에게서 골다공증과 골절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간이 어떤 형태로든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든 뭐 약물에 의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간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라는 보고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과인데 이게 모르겠네요. 대한간학회에서 나온 자료네. 그래서 간성 간으로 인한 골 형성 장애. 그래서 간지 여러 가지 관절염에서 있을 때 골다공증과 골절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해독과 바이러스 치료, 혈관 막힌 것들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올바른 치료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치료법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연화증은 비타민 D 결핍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딱 그렇죠. 그렇다고 비타민 D 엄청 공급받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간에 비타민 대사 일부를 담당하는 간이나 신장 부분 이상이 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간부전 환자에서 골연화증의 빈도가 높지 않다. 이것도 바이러스인지도 모르죠. 일단 나중에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코올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간질환에서 골다공증과 골절의 유병률은 27%, 25%에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이 정도도. C형 간염 바이러스에서도 골다공증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여기는 나와 있네요. 감이 술 먹어서 좋은 게 없어요. 술은 신장과 간에 독성으로 작용을 해독하느라고 그래서 지치게 하죠. 제가 병들게 하기 때문에 저는 술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도 그렇고. 보면은 간이식을 받는 이런 환자가 60% 정도에서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이 동반된다라고 합니다. 집중적인 면역 억제 치료라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동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죠.